자, 보면 우리가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는데, 그지? 자, 오늘 볼 건 어떤 거냐면 직선과 평면의 평행이야. 그러니까 위치 관계를 넘어서서 위치 관계 중에서 좀 더 특수한 경우, 직선과 평면이 평행한다 했을 때 있지. 그때 위주로 우리가 이제 좀 더 공부를 해볼 거다라는 건데, 공부를 할 때 이걸 좀 기억해줘.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직선하고 평면의 위치 관계, 관계래. 평행이지, 평행. 평행에 대해서 이제 살펴를 볼 건데, 이 직선이 평면과 어떤 위치에 있느냐 따라서들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정리에서는 이제 어떤 말이 나왔냐면,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평행할 때라고 했어. 일단 주어진 조건이 직선과 뭐야? 직선과 평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좋아. 그럼 이 직선을 L이라고 여기선 얘기했고 평면을 알파라고 얘기했어. 근데 그 두 개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직선 L을 이 두 개가 서로 뭐 한다 그랬어? 평행한다 그랬어. 그러면 그림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자, 선생님 먼저 평면을 이렇게 그려볼게. 그리고 이 평면을 갖다가 알파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직선을 L이라고 표현해줬고, 이 평면과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라고 해서 그냥 구색만 이렇게 좀 갖춰 놓을게. 근데 책에서 또 서술된 게 뭐라고 나와 있냐? 직선 L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라고 했어. 근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L을 가지고 있는 평면도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특수한 조건이 뒤에 뭐라고 걸려 있냐면 평면 베타와 평면 알파의 교선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무작정적으로 L이라는 녀석을 가지고 있는 평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L이라는 직선을 가지면서 알파와 겹치게끔 생기는 평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됐지? 그럼 이걸 보니까 면과 면이 만나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 우리? 교선이 생긴다 했잖아. 이 교선하고 여기에 있는 L이라는 이 직선이 서로 뭐 한다? 평행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정리 1은 거기에 대한 얘기고, 정리 2는 이제 또 어떤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자,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는 점 P를 지나는 두 직선 L이, 자, 그러니까 봐보자. 어떤 평면이 있어. 어떤 평면이 있는데, 자, 이 평면을 우리가 알파라고 얘기를 한다면 평면 바깥에 점 P가 존재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 점 P를 지나는 두 개의 직선이래. 책에서도 두 직선 LM, 자, 얘를 지나는 두 직선 LM이라 했으니까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L이라고 얘기해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뭐 M이라고 얘기를 해본다면, 잠깐만. 우리 평면 결정 조건에서 두 직선이 평행하거나 두 직선이 만나면 평면을 결정한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뭐가 생기겠어? 평면이 하나 생기게 되겠죠. 그쵸?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봐보자. 두 직선 LM이 모두 평면 알파에 평행한다. 이렇게 성의 없이 막 그어 놓은 건데, 이 L이라는 직선하고 알파랑 평행, M이라는 직선하고 알파랑도 평행을 하게 된다면 이 L과 M을 모두 가지고 있는 평면을 베타라고 했을 때 그 베타와 알파도 서로 뭐 할까? 평행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2번 얘기도 끝이 났고, 자, 3번을 또 얘기해 봅시다. 3번. 두 직선 L과 M이 평행할 때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먼저 깔아준 게 두 직선이야. 그러니까 2번에서는 얘기했던 게 평면하고 점 P가 있는데, 이 P라는 점은 평면 바깥에 있는 거다. 근데 또 얘기한 것은 점 P를 지나는 두 직선. 오케이? 얘도 어때? 두 직선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치? 봐봐. 직선이 한 개, 직선이 두 개 짜리 정리들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두 직선이 있는데 이 두 직선이 서로 뭐 한대? 평행한다 라고 대놓고 얘기를 해줬어. 자, 직선 두 개만 얘기를 했으니까 좀 생각하기가 쉬워. 직선 두 개가 이렇게 존재한다 라고 해볼게요. 자, 근데 M은 포함하고
L을 포함하지 않는 평면 알파는, 자 그러면 얘를 L, 얘를 M이라고 했을 때 얘를 포함한데 얘를 포함하지 않는 평면이라 했으니까 평면이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지. 그치? 그런데 말이야, 애초에 L과 M이 평행했다라고 했으니까 이 M을 가지고 있는 평면과 L도 평행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책에서는 여기 있는 평면 알파와 L도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해 보면 뭐 앞으로 뒤에 또 세 가지가 더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이 모든 정리들을 우리가 직육면체 또는 정육면체를 그리면 다 알 수가 있어.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여기에 있는 것들을 직육면체를 토대로 해서 한 선분을 뭐 직선 L이라고 하고 한 평면을 요 직선 L 밑바닥에 있는 평면이다 라고 해준다면 싹 증명이 쉽게 돼. 이해가 되고. 알겠죠? 자, 그럼 넘어가서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뭐라고 나와 있냐? 직선 L이 평면 알파에 평행하면, 자 직선 L이 있는데 이번엔 봐봐, 직선이 또 한 개네. 근데 평면도 나왔죠. 근데 이 직선과 평면은 서로 평행하다라는 말을 먼저 해줬어. 그래서 일단 이렇게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뭐 직선 L이 이렇게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이렇게도 이렇게 앞쪽으로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봐보자. 직선 L을 포함한 두 평면 베타 감마와 평면 알파의 교선을 각각 M과 L이라 할 때 두 직선 M, N은 평행하다라고 했어. 잘 봐봐. 자, 그럼 여기 있는 직선 L을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L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 두 개를 그려야 되는데 그 평면 두 개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평면 하나를 이렇게 그려보자라는 거야. 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교선이 생기게 되겠지. 그지? 자, 그럼 볼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교선은 여기는 L하고 평행하겠죠. 그 이유는 이 선이 L과 평행한 평면 위에 존재하는 선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일단 이거랑 평행하다 라고 표현을 해보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L을 포함하는 또 다른 평면이야. 근데 그 평면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니까 이번엔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 이렇게. 그러면 평면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까? 여기에 교선이 생기게 되겠죠. 그쵸? 근데 이 교선하고 얘하고도 뭐 하겠어요? 평행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둘이 평행하고 이렇게 둘이 평행을 하니까 이 평면 알파에 만들어지게 된 두 개의 교선도 서로가 뭐 한다?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됐지? 자, 다음 5번. 자, 평면 감마가 평행한 두 평면 알파, 베타와 만날 때 생기는 두 교선은 평행하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되냐면 평면이 그러니까 총 몇 개가 등장했지? 원래대로라면 총 3개가 등장한 건데 기존에 나와 있는 게 2개인데 그 2개의 평면이 서로 뭐 한다? 평행하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2개의 평면이 평행한 상태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주게 된다면, 자, 이렇게 2개의 평면을 그릴 수가 있는데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한다면 감마라는 평면을 이 알파, 베타를 다 뚫고 가게끔 하는 평면을 그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림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은 이쪽에다가 이렇게 있는 평면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게. 얘를 감마라는 평면이라 해볼게. 그러면 감마와 알파의 교선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베타와 감마의 교선이 생기겠죠. 근데 어때요? 두 평면은 서로 평행하다 했는데 그 평면 위에 있는 선분, 직선들이 표현됐으니까 직선들도 서로 뭐 하겠어? 평행한다, 그 얘기하는 거야. 됐지? 자, 다음 6번. 뭐 6번은 조금 몇 번하고 4번하고 좀 비슷한 얘기긴 해. 실제로는 어떤 거냐? 자, 봐볼게 또. 세 직선 ABC에 대하여 AC, BC가 평행이면 AB와 평행하다라는 거야. 됐지? 뭐 일단 봐보세요. 이거죠.
자, 이거는 증명할 때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직육면체를 그냥 바로 보여줄게. 봐봐. 자, 선생님은 여기 있는 직선을 A라고 하고 여기 있는 직선을 B라고 하고 여기 있는 직선을 C라고 해볼게. 근데 봐보니까 A하고 B가 서로 어때요? 평행하죠? A하고 C도 서로 평행하죠. 그럼 뭐를 할 거냐면 야, A, B가 서로 평행하고 A, C가 서로 평행하니까 A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 평행하다는 두 선분들끼리도 서로 뭐한다? 평행하다라는 거야. 어때? 4번하고 거의 비슷하지. 그치? 얘하고 평행, 얘하고 얘가 평행한다 해서 이 두 놈도 평행이야 라고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 내용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이론 6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바로 필수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5번을 볼 때는 중학교 때 나왔던 도형이 살짝 나와. 너무 쫄지 말고 일단 봐보자.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는 4점 A, B, C, D래.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는 4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을 차례대로 이어서 만든 사각형의 변의 중점을 각각 EFGH라 하면 사각형 EFGH는 평행사변형임을 증명하여라 라고 했어. 자, 일단 문제에서 말한 대로 이것들을 그냥 순서대로 연결해준 사각형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했던 평면의 결정 조건에서는 점 3개가 있어야 돼.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 3개가 있어야 되는 얘는 이렇게 표현해 놓으니까 마치 뭐처럼 보이는 거야. 마치 뭐처럼 보여요. 한 평면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우리가 그릴 때는. 그치?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야, BC를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AC로 그어도 AD를 그어도 상관은 없어. 그럼 뭐냐면 여기 위에 있는 삼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 라고 한다면 여기 밑에 있는 BD라는 삼각형이 뭐 이런 식으로 붙어있는 꼴이다 라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이 A, B, C, D의 중점들을 각각 연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중점들을 각각 EFGH라고 했나? 그쵸? 여기를 뭐 EFGH라고 했을 때 이 AFGH를 연결하면 평행사변형이다 라는 걸 증명하라는 거야. 자, 그럼 봐볼게. 어떤 걸 볼 거냐면 선생님은 여기 위에 있는 ABC라는 ABC 뭐야 여기 잘못했네.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D라고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보고 나서요 봅시다. 그럼 노란색부터 봐볼게요. 얘는 그럼 한 평면이죠. 한 평면이죠. 근데 여기가 중점이래. 그럼 중학교 2학년 때 뭐를 배웠었냐면 중점 연결해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여기 위에 있는 조그마한 AEH랑 ABD가 서로 평행한다라는 걸로 알 수 있어, 없어?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밑에 있는 삼각형을 또 기준으로 했을 때 모양은 비록 다르지만 밑에 있는 삼각형은 또 여기를 절반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손을 띡하니 긋게 되면 얘하고 얘가 평행하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만약에 EFGH를 싹 연결한다 했을 때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됐지? 다음 두 번째는 선을 어떻게 그어 볼 거냐면 이렇게 선을 그어서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러면 선생님은 EF에다 선을 이렇게 그어 볼 거예요. 근데 얘랑 길이 같고 얘랑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또 1대2 닮음이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쪽 반대편에서도 얘기를 하더라도 중점들끼리 연결을 해줬으니까 이 변과 이 변이 평행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이 서로 평행이야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한 쌍이 평행, 여기서도 한 쌍이 평행이라고 했으니까 EFGH는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하구나 라는 걸 알아서 오케이, 얘는 평행사변형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됐습니까? 자, 좋아요.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넘어가면 또 이제 예제가 슬프게 하나밖에 없어. 직선과 평면의 이번엔 평행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보자? 수직에 대해서 보자 라는 거예요. 되게 짧지? 그치? 근데 그거 좀 알아주면 좋겠어. 뭐냐면 실제 기백을 공부할 때 중학교 2학년
때 나왔던 도형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조금 나 좀 도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면은 도형을 맨 처음부터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중학교 2학년 문제집 같은 거 하나 좀 사서 간단한 문제집들 그냥 이론 적용하는데도 편할 정도로의 그 쉬운 문제들만 보더라도 이거 볼 때 엄청나게 도움들이 많이 될 거야. 자, 그럼 이제 봅시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나왔어. 두 직선이 이루는 각.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 해서 하는 얘기가 맨 처음에 이거예요. 첫 번째는 완전 중학교 때 타입. 뭐냐면 이 직선들이 다 한 평면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야. 그런 것들은 어때? 그냥 첫 번째 한 평면 위에 있다고 했을 때는 어떤 평면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직선과 여기 있는 직선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두 직선이 서로 이루는 각을 하려면 우리 뭐 해줬지 그냥? 평행이동 해서 만들었죠. 그쵸? 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뭐냐? 한 평면 위에 있는 게 아니야. 다른 평면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야. 서로 다른 평면에. 근데 서로 다른 평면이란 말보다는 선생님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 긋고 다른 한 직선은 실제로 이 평면 위에 존재하지 않는 이렇게 되어 있는 직선이다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그러면 이것들은 얘는 아직은 이걸로 보기가 좀 그러겠구나. 뭐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직선하고 있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 되냐? 얘는 서로 다른 평면에 있다? 그러면 얘들은 실제로 평행한지 안 한지는 모르지만 평행 안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두 개는 서로 안 만나죠, 직선이. 그쵸? 근데 평행 안 해요. 그럼 무슨 운이 있지? 그렇지. 직선의 관계가 어떤 거일 때? 꼬인 위치일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 똑같아요. 아까 우리 이거 각 쟀을 때 무슨 이동한다 그랬습니까? 평행 이동한다 그랬는데 얘도 똑같아요. 평행 이동을 해줘서 이 녀석을 요 평면 위에다가 이렇게 쓱 가져와 버리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얘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는 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우리가 각을 재겠다라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직선과 평면의 수직. 여기 제목에 나온 대로 이제 해볼 거예요. 자, 직선과 평면의 수직인데 이거는 어떻게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잘 봐봐. 자, 직선 두 개를 이렇게 정말 성의 없이 그리고 나서 이거 두 개가 서로 수직이다 라는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직선을 L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직선을 M이라고 했을 때 그럼 M이라는 녀석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과 직선 L도 서로 뭐를 이룬다? 수직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우자. 그래서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다 라는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어떤 내용을 좀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이 직선과 일단 평면이 수직이다 라고 해줬는데 내가 이 평면 M에다가 어떤 직선을 그리던 간에 반드시 여기 이 직선과 평면이 만나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들에 한해서 전부 다 수직이면 어떤다? 평면과 직선 L은 서로 수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게 책에 나와 있는 직선과 평면의 수직에 관한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또 넘어가시면 직선과 평면의 수직에 대한 정리, 이제 정리입니다. 자, 1번 봐보면은 1번에서 뭐라고 나왔냐? 직선 L이 평면 알파 위의 서로 다른 두 점 LM의 교점을 교점 O를 지나고 두 직선 MN과 각각 수직이면 직선 L은 평면 알파와 수직이다. 즉 L은 알파와 수직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뭐냐면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잘 봐봐. 평면 위에는 수많은 직선들이 존재를 해. 근데 그 수많은 직선 중에서 선생님 딱 이 정도만 얘기를 해볼게. 자, 이렇게 직선들이 있어. 이 직선들은 반드시 지금 이 점을 다 지나고 있죠. 그쵸? 이 점을 지나는 다른 직선,
실제로 이 평면 위에는 존재하지 않는 직선을 왁 하니 그었을 때 이 평면 위에 있는 직선과 이 파란색 직선이 모두 다 뭐를 이룬다면? 수직을 이루면 우리는 이 평면과 이 직선은 서로 수직이야 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내가 아까 침에 그 평행사변형 얘기를 했잖아. 평행사변형이래. 직육면체 얘기를 했잖아. 그지? 직육면체를 이렇게 딱 그려보면은 바로 알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자, 이거 봐보세요. 이 선부는 여기 밑에 있는 평면과 각도가 몇 도일까요? 라고 한다면 그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때 너무 습관적으로 해서 90도죠.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거냐면 여기 녹색으로 표현한 평면이 실제로 엄청나게 큰 평면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요 선과 요 선이 만나는 교점을 이 L이 뚫고 가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노란색이 요 놈하고 수직, 이 노란색이 여기 뒤에 있는 애하고도 수직이라는 걸 알아서 이제 우리는 이 L이라는 녀석이 요 노란색이 이 녹색 평면과 수직이구나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직선과 면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보세요. 여기서는 직선이 서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라면 얘는 이제 각을 이루는 대상이 직선하고 누구? 평면. 직선하고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넘어온 거야. 알겠죠? 그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그럼 2번 직선 L이 평면 알파와 수직이면 직선 L은 평면 알파 위의 모든 직선과 수직이다 라는 거예요. 그쵸? 봐보세요. 그러면 쌤, 그러면 여기 있는 애하고 이 노란색하고도 그럼 수직이에요? 잘 봐. 평행이동. 꼬인이 지금 평행이동하자 했죠? 쓱 옮겼더니 몇 도? 오케이.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평면과 평면 위에 있지 않은 한 직선이 수직이라 한다면 평면 위에 어떤 선이든 간에 무조건 뭐를 이룬다? 90도를 이룬다. 수직을 이룬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셔서 이제 6번 문제, 이런 종류들의 문제를 풀 때는 제일 편한 게 역시 직육면체 또는 정육면체를 그려버리면 무지하게 쉬워져. 자, 봅시다. 공간에서 L, M, N은 서로 다른 직선이고 알파, 베타, 감마는 서로 다른 평면일 때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네. 기억. 자, 보기 전에 자, 직육면체 하나 그리고 좀 얘기를 합시다. 자, 직선 L과 M이 평행. 그 다음에 직선 M과 N이 평행이면 L과 N은 평행이다. 자, 그럼 보자. 자, 선생님은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을 직선 M, 여기 있는 녀석을 직선 L, 자, 여기에 있는 녀석을 직선 N이라고 했을 때 얘 둘이 평행하죠. 그 다음에 얘랑 얘도 평행하죠. 그럼 L과 N은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기억 맞았어. 자, 다음 니은 어때요? 니은은 봐보니까 자, 또 이렇게 해볼게. 또 그려보자. 아유, 그럼 직육면체 4개 그려야겠네. 자, 4개. 실제로 혼자 그림할 땐 그냥 대충 좀 그리면 돼. 이쁘게 그릴 필요 없어. L과 M이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L을 얘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M과 수직이라 했으니까 M을 여기 있는 애라고 해볼게요. M. 그러면 이 둘이 수직을 이루는 게 보이죠? 그쵸? 그리고 나서 M과 N이 또 수직이래요. N이 수직이래. 요렇게가 만약 수직이라고 한다면 N과 L은 평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잠깐만, 이 파란색하고 이렇게도 수직이 되지만 이렇게도 수직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주황색 직선과 빨간색 직선은 각을 재라고 했을 때 이 빨간색을 평행이동하니까 평행이에요, 수직이에요. 그래서 틀렸다. 됐죠? 평행한 것도 존재하지만 수직인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명제라는 것은 모두 다 만족을 해줘야 되니까. 자, 다음 또 갑시다. 자, M과 알파가 평행한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알파, 베타, 감마는 면이라고 했으니까 M이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알파가 여기에 있다. 이 평면을 알파라고 해볼게요. 그럼 평행한 거 맞죠? 그죠? 자, 그리고 M과 베타가 또 평행하대요. M과 베타가 평행하면 이 뒤편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해도 돼요, 안 돼요? 이 녹색깔. 얘를 베타라고 하더라도 파란색하고 녹색깔 서로 평행한 거 보이잖아. 그치? 그랬을 때 알파, 베타 평행해요? 수직이죠. 오케이, 틀렸어.
자, 그래서 디귿도 틀렸고 마지막. 자, 알파하고 베타하고 수직이랍니다. 그래서 방금 앞에 있는 모양하고 일단 좀 비슷하게 여기를 알파라고 두고 이 뒤편에 있는 이 면을 갖다가 이 사각형의 면을 갖다가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럼 두 개가 서로 수직이죠. 그쵸? 근데 베타하고 감마도 수직이래요. 베타하고 감마가 수직이다라면 이렇게 우리가 감마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알파와 감마는 서로 평행하네라는 명제가 맞는데 이렇게도 평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알파와 감마가 수직을 이루니까 명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기억밖에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죠? 네. 다음 7번. 다음 7번. 자, 이렇게 있는데 정육면체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해서 1번 FC와 DH랍니다. 일단 FC 여기네. 그죠? 그 다음에 DH 여기네. 무슨 위치? 꼬인 위치 하면은 평행이동 해주면 정사각형이라 했으니까 여기랑 여기를 하니까 당연 몇 도? 45도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직선 FC와 이번에는 BD라네요. FC와 BD 얘를 물어봤죠. 그럼 FC나 BD 둘 중에 하나를 평행이동을 해주면 되는 건데 잘 봐봐. 선생님 BD를 이쪽에다 평행이동 좀 시켜볼게. 그죠? 근데 아직 잘 안 보여요. 아직 잘 안 보이니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선을 그어볼게. 이렇게. 그러면 잘 봐봐요. FC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이니까 루트 2a라고 해도 되겠죠. 한 변의 길이를 a라 한다면. 그럼 FH도 역시 뭐예요? 루트 2a라고 써도 되고 CH도 역시 정사각형의 대각선이니까 루트 2a. 아, 세 변의 길이가 같네.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그래서 60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니까 이 입체에서 직선과 직선의 관계를 얘기할 때 잘 안 보인다 싶으면 그것들을 먼저 평행 이동하고 나서 그 선분들끼리 연결을 해봐. 그래도 잘 안 보인다면은 각각의 변의 길이들을 구해봄으로써 피타고라스가 성립을 하는지 또는 세 변의 길이가 같은지에 따라서 우리가 각을 정할 수 있거나 또는 길이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다음 BA. 자, BA는 여기입니다. 여기 얘하고 그 다음에 FC는 얘인데. 자,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행이동 해봅시다. 누굴 평행이동할 거냐면 A, B를 이쪽으로. 자, 그러면은 CFD로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이 된다라는 거. 이거 실제로 삼각형이야. 근데 아무래도 입체를 우리가 입체에다가 말을 잘못했네. 입체를 평면에다가 표현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그림이 왜곡이 돼, 너무. 그래서 이게 눈으로 봤을 땐 절대 삼각형처럼 안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가 돌려서 보면 얘가 삼각형처럼은 보이겠지, 그치? 근데 뭐 그건 잘 안 보이니까 해볼게요. 변의 길이들. 자, 여기 길이를 A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이미 루트 2A라고 구했지. 그 다음에 FD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루트 3A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실제로 그리고 얘하고 FD니 FC니? FD지. FC네? FC.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여기랑 여기가 이루는 요 각도를 알아야 되는데 봐보니까 제일 긴 변이 누구야? 루트 3a가 제일 기네. 그럼 얘들은 당연히 더 짧은 거니까 피타고라스 얘의 제곱 3a 제곱은 2a 제곱 더하기 5 어때요? 같네요. 피타고라스가 성립하네. 그럼 여기가 몇 도다? 90도구나.
직각삼각형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한 거는 직각삼각형에서만 되는 거니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얘는 90도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셔서 삼수선 정리. 자, 삼수선의 정리는 일단 나와 있는 걸 딱 보면 돼. 3. 우리가 알고 있는 한문 3자는 딱 하나밖에 없어. 석삼. 오케이? 다음에 수선.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수선이 몇 개가 등장한다? 오케이. 수선 3개로 나오는 정리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일단 어떠한 평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평면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평면 밖에 있는 점을 P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다가 이 평면에다가 수선을 내렸다라고 해볼게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뭐를 할 거냐면 이 평면 알파 위에 있는 임의의 직선을 L이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좌표들을 점이 찍힌 곳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O라고 할까? H라고 할까? 그냥 O라고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봐보자. 또 우리가 뭐를 구할 거냐면 관계가 이거야. 야,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점에서 이 직선에다가 선을 그었는데 얘가 90도라고 한다면 여기 90도를 이루는 이 지점의 점의 좌표를, 이 교점의 좌표를 H라고 했을 때 평면 밖에 있는 점에서 이 H에다가 선 그으면은 여기 있는 L이라는 직선과 이 PH가 서로 수직을 이룬다 라는 얘기가 바로 삼수선 정리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봅시다. 일단 얘는 점 P에서 평면 알파로 수선 내린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점 O에서 이 직선에다가 수선 내린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여기에 있는 PO라는 녀석하고 여기에 있는 L이라는 녀석도 서로 수직이 되겠죠. 평행 이동하면은 여기에 있는 점 O를 지나게끔 우리가 평행 이동을 할 수 있잖아. 그럼 얘하고 수직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은 얘 직선하고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딱 표현을 해줬고 그 다음 봐보니까 여기다가 선을 그으니까 뭐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삼각형, 즉 면이 하나 만들어졌잖아. 면. 그러면 이 면은 이 평면하고 수직이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직선하고도 수직 이루고 여기에서도 수직을 이루겠죠. 그래서 여기가 수직이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엄청 특수한 게 나오는 건데 삼수선 정리를 통해서 생기는 도형이 삼각형이라 했는데 그 삼각형은 가만 봐보니까 여기가 그럼 당연히 90도겠죠? 그럼 얘는 지금 PH라는 직선과 OH라는 녀석들이 공간으로 봤을 때는 얘는 평면 위에 있지 않는 직선. 얘는 뭐예요? 평면 위에 있는 직선 해가지고 서로 같은 평면 위에 있지 않는 직선들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됐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삼수선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전 단원까지는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 꼬인이 튀어도 평행 이동을 하면 된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공부한 거는 수직인 것밖에 안 배웠는데 이제 어떤 것도 배울 수 있다고? 우리가 평면하고 직선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수직이 아니더라도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좀 더 나아가서 이 삼수선 정리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면각이라고 해. 이면각. 그러니까 이 이자가 이제 뭐 다 해석을 뭐 두 이자로 하고 뭐 면이라고 해가지고 두 면이 이루는 각 이렇게 해도 되고 다른 면들끼리 이루는 각에서 이렇게 이면각 이렇게도 생각을 해도 되는데 면과 면이 이루는 각에서도 이 삼수선 정리가 엄청나게 많이 쓰여.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알겠죠? 자, 삼수선 정리는 선생님 딱 요거까지만 해주고 남은 밑에 있는 두 개는 스스로들 한번 해보길 바래. 알겠지? 스스로들 해야지 이게 조금
삼수선 정리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조건으로 주더라도 방금 전에 내가 이렇게 두 개를 줬는데 이렇게 두 개를 준다 하면은 수선 내리면 무조건 여기 90도야 라는 것과 또는 이렇게 두 개를 주더라도 여기는 무조건 90도야 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직각 삼각형으로 이루는 평면 하나가 나온다 라는 것을 꼭 봐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삼수선 정리에 대한 얘기도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8번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8번 문제. 그림 진짜 못 그린다. 자, 그림과 같이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점 P에서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을 O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점 O에서 알파 위의 선분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자 했습니다. 그러면 수선이 하나, 둘 나왔네. 그러면 수선들 길이를 최종적으로 연결한 이 부분도 당연히 뭐가 된다? 90도, 직각이 된다 라는 거예요. 됐죠? 그랬을 때 OP의 길이는 2, OH 길이는 2루트 3, AP의 길이는 5일 때 AH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해서 여기 길이를 지금 구하라고 했네요. 그죠? 자, 그럼 맨 처음에 여기부터 한번 봐볼게요. 2루트 3, 1대 루트 3이네. 그럼 1대 루트 3 대 2 해가지고 여기 길이는 얼마? 4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렇죠. 요렇게 봤더니 요것도 직각삼각형이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은 얘의 제곱이다 라고 해서 x는 3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평면을 우리가 지금 공간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 평면 하나하나 붙여가면서 각도들을 지금 다 찾고 있다 또는 선분의 길이들을 찾고 있다 라는 거야. 자, 다음 또 넘어갈게요. 다음 또 넘어가시면 이제 9번. 자, 9번 내용은 지금 그림에서 직육면체라고 했네. AB와 AE의 길이는 같고 AD는 1이래요. 그러니까 정면에 보이는 것은 정사각형이지만 여기 윗면에 조금 틀어져 있는 녀석은 직사각형 모양이구나 라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일단 길이들 표현해 주자. 여기가 2, 얘도 2, 근데 얘는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점 D는 얘입니다. 그리고 이 G에 내린 수선의 발, 여기가 이 G인데요. 여기에다가 수선의 발을 딱 하니 내렸을 때, 자, 수선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선분 DI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해가지고 실제로는 지금 어디를 물어본 거예요? 여기 물어본 거 아닌가? 여기 길이? 그쵸? DI. 여기 길이를 X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 눈에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억지로라도 좀 찾아내볼게. 자, 칠판 첫 번째 요 직선 봐보세요. 이 선분 봐보세요. 이 선분은 여기 밑바닥에 있는 면하고 뭐를 이룹니까? 수직 이루네요. 그러면은 90도 여기 이 점에서 이 밑평면에다 그은 수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 평면 위에 있는 다른 직선에 그은 수선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둘을 연결해주면 여기도 뭐다? 수선을 이룬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다 봐봅시다. 첫 번째, 여기 길이가 1이에요. 여기 뒤편의 길이가 2예요.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루트 5가 된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요 밑바닥에 있는 삼각형을 잘 봐보면 되게 오랜만에 등장한 녀석인데 지금 얘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 빨간색이. 그럼 여기도 수직이니까 잠깐만, 여기 길이가 1이야. 여기 길이가 2야. 여기 길이가 루트 5야. 잠깐 봐보세요. 직각삼각형의 넓이 공식 두 개 곱한 거랑 루트 5랑 얘 곱한 거 서로 같죠. 그래서 여기를 잠시 h라고 우리가 문자를 둬준다면 루트 5h는 2라고 해서 h는 루트 5분의 2라고 쓸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여기가 루트 5분의 2라고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얘가 직각삼각형이잖아. 근데 여기 길이가 2잖아.
여기 길이가 루트 5분의 2잖아. 피타고라스 쓰면 x 구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x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루트 5분의 2의 제곱. 자, 그래서 얘가 5분의 24가 나오나요? 네. 그래서 x는 루트 5분의 2루트 맞나? 2루트 6인가요? 네. 뭐 유리화 해주면 5분의 2루트 30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나와 있는데 그 전에 배웠었던 애들을 한번 봐보면 처음에는 직선과 맨 처음에 직선과 직선이었고 그다음에 직선과 평면, 드디어 이제 뭐가 나왔지?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다라고 했을 때 원래 평면 두 개가 서로 교선이 생기게끔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딱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잘라보기 위해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평면하고 자, 요렇게 나와 있는 평면이 있다 라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한 평면이 있으면은 이렇게 띡 접은 모양처럼 보이잖아.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있는 이 면과 밑바닥에 있는 면이 이루는 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면과 면이 이루는 각도 역시 똑같은 건 뭐냐면 항상 직선들이 기준이 돼야 돼. 직선들이. 우리가 직선과 면이 이루는 각을 볼 때도 어땠었냐면 직선하고 그 평면 위에 있는 직선하고 이루는 각이 90도니까 이 직선과 평면은 90도야 라는 얘기를 했고 아까 삼수선 정리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내가 삼수선 정리의 업그레이드 판이 이제 여기라 했어. 자, 이걸 갖다가 이면각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면각. 각을 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 일단 교선을 잘 봐야 돼요. 교선을 잘 보시고 여기 위에 있는 평면을 갖다가 알파라는 평면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평면을 베타라는 평면이다 라고 했을 때 알파 위의 수많은 직선들 중에서 이 교선과 수직을 이루는 직선, 그 다음 베타 위의 수많은 직선들 중에서 역시 교선 L과 수직인 직선이라고 했을 때 이 교선 L에 대하여 수직인애들끼리 이루는 각의 크기가 바로 두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됐죠? 근데 여기에서 우린 뭐를 볼 수가 있냐면 잠깐만 그럼 여기에 있는 점에서 이 직선에다 수선함만 딱 내리게 되면 뭐예요? 무슨 선 정리야? 삼수선 정리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하는 거냐면 이면각이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교선의 수직인 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바로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야 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면각이라고 해서 되게 여러 가지의 말들이 나왔지만 딱 요 정도만 우리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면각의 문제를 풀 때는 이 이면각에서 삼수선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것들이 다수 등장을 하게 돼. 다수. 그러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이면각 정말 중요하는데 이면각은 누구를 주로 많이 쓴다고? 삼수선 정리. 더 깊게 안 하고 딱 요 정도까지만 좀 얘기를 할게요. 요 정도까지만.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두 평면이 이루는 각 해가지고 두 평면이 서로 다른 두 평면이 만나면 그림 1과 같이 4개의 이면각이 생기는데 이 중 한 이면각의 크기를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한다. 특히 그림 2와 같이 두 평면 알파, 베타가 이루는 각이 직각일 때는 두 평면 알파, 베타는 서로 수직이라 하고 기호는 알파 수직 베타와 같이 나타낸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깨알같이 조그만 써진 거 봐보자.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보통 크기가 작은 쪽의 각을 말한다 라고 했으니까 대체적으로 뭐가 나올까? 예각이 대체적으로 나온다 라는 것 정도도 우리가 알아두시고 3번 두 평면의 수직에 대한 정리. 1번 평면 알파의 수직인 직선 L을 포함하는 면
평면을 베타라 하고, 그러면 그것들이 알파, 베타가 서로 수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뭐냐? 다시 한번 봐보면 평면 알파의 수직인 직선 L, 평면 알파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얘와 수직인 직선, 얘를 L이라고 했을 때 이 L을 포함하는 평면, 이 L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베타와 알파가 만났을 때 생기는 교선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이 교선은 베타 위의 선이면서도 알파 위의 선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둘은 서로 수직이다 라고 얘기해도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다음 두 평면 알파, 베타가 서로 수직일 때 평면 베타 위의 한 점 A에서 두 평면 알파, 베타의 교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O라고 하면 선분 AO는 평면 알파와 수직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쵸? 근데 이거는 뭐 이제 따로 얘기를 안 하고 맨날 똑같은 얘기들 계속 하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그 그림의 설명을 보면은 이게 요 말이구나 하면서 계속 비슷한 거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 라는 걸로 알 수 있을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넘어가서 이면각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 이면각의 크기. 자, 10번입니다. A, B, C, D 해주고 이렇게 선이 나와 있고 평면 ABC와 평면 DBC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 할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일단 ABC는 얘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DBC는 지금 얘를 얘기하는 거죠.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을 봤을 때 90도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항상 메인으로 둬야 되는 게 그 면들 중에서 수선, 그 밑에 있는 면들 중에서 수선인 수선들을 찾아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요 노란색부터 한번 봐볼까요? 이 노란색에서 이렇게 정사면체라고 했으니까 수선을 내리게 된다면 두 개로 빵빵 쪼개지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서 이 녹색은 가만 봐보니까 정삼각형의 높이의 역할을 하는 건데? 라는 걸로 알 수 있어요. 그쵸? 여기서 한 변의 길이가 뭐 얼마다 라고 특정하게 나와 있진 않으니까 선생님은 이 변의 길이를 2a라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2분의 루트 3 해주고 얘를 곱해주면 되니까 루트 3a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똑같이 여기 BCD에서 D에서 이 교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여기도 똑같이 루트 3a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오랜만에 중학교 3학년 때의 내용을 좀 해보도록 하자. 뭐를 할 거냐면 정사면체를 A가 있는 쪽에서 우리가 위로 바라보게 된다면 실제 이 A라는 녀석이 어떻게 되어 있냐?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딱 칸이 박혀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된다면 여기가 무게중심이라고. 그래서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1대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3분의 루트 3a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또 얘기했던 거 자꾸 얘기했던 거야.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은 수선들끼리 만나서 생기는 각이라고 했어. 그래서 녹색과 주황색에 의해서 생기는 요 각이 바로 이 두 면이 이루는 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다가 수선 내리니까 3수선 정리에 의해서 코사인 세타를 한결 더 쉽게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된다? 빗변 분의 밑변. 그래서 A 약분해주고 루트 3 약분해주면 답은 얼마다? 3분의 1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죠?